예산안 편성에 대한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병수 기획항만경제국장으로부터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국장 한병수입니다. 2021년 예산안 편성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 택지 개발 사업, 또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지방세, 재산세 등이 자체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 교부세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시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재정 상황은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불효 불급한 사업,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보호, 시민 안전, 일자리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2021년 예산안은 일반에게 1조 5,670억 원, 특별에게 4,181억 원으로 총 1조 9,851억 원으로 20년 본 예산 대비 1,5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시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세부적으로는 다음에 5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이 행복한 경제 도시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기반 조성과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등 미래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0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 도시입니다. 서부 복지타운, 서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복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구역별 CCTV 설치로 재난 예방 안전 시스템 구축 등에 6,3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름답고 깨끗한 푸른 도시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맑은 물 순환 도시 조성, 근린공원 조성 등 도심 속 녹색 복지 사업에 2,6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 건설입니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평택역 주변 정비 및 도시 활성화 사업, 교통 사각지대 없는 스마트 교통 체계 구축과 협치, 주민 참여 예산 등 시민과 다양하게 소통하는 혁신 행정에 4,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품격 있는 교육 문화 도시입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현덕 축구장 건립과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문화, 체육, 관광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 경비,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사업에 1,1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1년은 대형 사업의 증가, 복지 재정 확대, 국도비 보조 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많은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과 송구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2021년에는 원칙에 충실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평택시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간담회 순서는 먼저 정장선 평택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2020년 시정 성과 및 2021년도 시정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 2020년 시정 성과와 2021년 시정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오늘 제가 신년에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간담회를 하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나마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장님이 제가 지금 언택트 지금 영상 간담회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벗어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마스크를 저기 벗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코로나 상황이 썩 좋지를 않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월 지금까지 약 40일 동안 저희 평택시 그동안 10개월 동안 발생한 확진자 발생 수보다 3배 가까이 40일 동안 이렇게 늘었습니다. 저희들은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 지금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 확진자 수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은 아주 중대한 고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이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만 지금 가장 좋은 예방은 접촉을 줄이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2.5 단계에서 그 5명 이상 집회는 사적 모임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5분 이하라도 하지 마시도록 저희들이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택이 안심해도 된다 할 때까지 좀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많이 협력을 좀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장된 지 벌써 2년 반이 됐습니다. 길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이제 평택시의 역할입니다. 평택시는 이제 50만 대도시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팽창하는 도시입니다. 80만, 100만까지 가는 이렇게 도시로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한미군이 거의 모든 주한미군이 집결해 있고 또 중국과도 굉장히 가까운 국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가 돼 있는지, 이 상태로 갔을 경우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도시다,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역량과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 준비가 돼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지금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여기 맞춰서 어떤 도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평택시가 정말 명실상부한 괜찮은, 그러니까 좋은 국제도시로 성장을 해야 되고, 인근의 동탄이나 분당 그런 도시의 견조도 지지 않는 그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어떤 노력,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도시가 그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도시 달성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박차를 이렇게 가할 생각입니다.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만 언론인 여러분께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큰 대가 없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지나온 성과와 또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력, 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그 협치라든가 공유를 할 생각이고 이런 부분에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이런 정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온다고 나한테 안 나오네. 어디다 놓?
확실하게 이게 언론인과의 간담회라 소통 홍보관이 와야 되나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21년도에 그 대도시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품격 있는 국제도시로서의 그 제대로 준비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왔고, 시민 참여와 동의,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각 분야별로 실현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먼저 50만 대도시에 이제 저희들이 진입하면서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시 행정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도시 관리 계획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이제 시의 권한이 강화되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평택의 미래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미래를 선도하는 이제 스마트 도시, 또 이제 코로나19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은 언젠가는 종료가 된다고 보고 여기에 맞춰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 그리고 평택시는 특히 산이 없고 그다음에 또 이 두강물이 흐르는 물과 산이 없고 또 물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 속에서 푸른 도시 만드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갖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 같은 대기업이 지금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또 많은 사람들이 평택에 와서 살고 싶은 그런 도시를 위해서는 그 정주 여건이 갖춰져야 되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바로 푸른 도시, 그다음에 복지 교육 도시, 문화 도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농업 비중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 농업 등 평택의 그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이렇게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택은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지금도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말로만 지역 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부 지역은 많은 사업들이 지지부진했고 하다 중단이 돼서 정말 실망감도 크고 또 이것이 평택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중단된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하나씩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양지구 얼마 전에 착공식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덕지구도 경기도와 평택시 도시공사가 참여를 합니다만 각각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올해 하반기에 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고 관광단지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때문에 잘 되지 않았던 만호지구도 경기도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덕 신도시는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많은 기능이 5년, 이렇게 15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들도 국제도시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LH와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명실상부한 국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는 이곳에 이제 의료단지, 그 다음에 또 산업단지, 그리고 학교부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평택을 이끌어갈 핵심 역할을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지구도 지금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만 올해 꼭 정부 승인을 저희가 받아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시는 지금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팽창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신도시 위주로 모든 것이 지금 신도시 개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소외되고 있고 실제로 어려운 원도심 살리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이런 그 불균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평택을 지금까지 지켜온 그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여기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도시 재생 관련해서 정부 공모 사업에 9개 사업이 선정돼서 아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 도시 재생 사업이 기대에 잘 부응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도심 활성화, 평택역 주변 정비라든가 또 서부 지역 구도심 활성화에도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이 미래를 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전체가 새롭게 많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좀 취약했던 스마트 도시계획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 공모 사업에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참여하고 정부의 스마트 도시 계획이 평택에 인정돼서 여기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이렇게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뉴딜 사업, 그다음에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도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신도시도 정말 평택을 대표하는 그런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재난기금을 또 다시 이제 집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경기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정부에서 또 경기도에서 하는 이런 재난소득이 원활히 시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여기에 미흡한 부분들은 평택시가 독자적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통시장, 디지털 배송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4차 산업에 맞춰서 특히 젊은이들이 평택에서, 앞으로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여기 젊은이들이 사업이 평택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여간 총력을 기울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평택시 모든 행정력을 다 총동원해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수소 경제에 평택이 가장 지금 앞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1호 수소 충전소도 준공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수소 교통 복합기지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소 생산 구축 공모 사업에도 저희가 선정이 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평택이 이 수소 시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 평택이 수도권에서는 선도적인 도시, 또 가장 앞선 도시가 되도록 올해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하나씩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 평택시 미래의 산업 구조 고도화 가장 핵심 사업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이 부분이 평택의 대기 환경 개선 등 이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 구조 고도화에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평택은 그냥 성장만 해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분야를 성장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이제 계속 증설이 됩니다만, 여기에 맞춰서 관련 업체들이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삼성과도 긴밀히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자동차 수출입에 분야에서 가장 많은 그런 항구입니다.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거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다고 시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이 부분이 가장 취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 클러스터도 준비하고 있고, 올해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미래 신산업, 산업구조 고도화, 그리고 평택이 앞으로 어떤 산업을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행할 평택산업진흥원도 올 가을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지금 경기도와 협의 중이고, 이를 통해서 평택이 전문화된 인력을 통해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임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과 연관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 연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산업 또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가 평택이 경제적으로 보다 도약하고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연구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과의 관계도 단순히 한미 동맹을 넘어서 또 경제적 또 문화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해왔고 올해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이렇게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저희 노력해온 분야입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푸른 하늘 맑은 평택이라는 저희 프로젝트를 가지고 2년 동안 저희들이 대대로 준비를 해왔고 또 성과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정부 측정망에 평택에 5개 측정망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우리 평택이 초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축된 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25.8% 감축됐다고 보고 있고 작년에 총리 주재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도 평택시가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초대돼서 평택시가 그동안 한 노력에 대해서 정부에서 설명을 할 기회도 가졌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해서 저희들이 평택의 미세먼지가 조속히 빨리 줄어드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10개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연합회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서부은력 화력발전소가 24년도 중유에서 이 가스로 전환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이미 작년에 4년 당겨서 서부 화력발전소가 청전 연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평택이 여러 가지 AMP 시설이라고 합니다. 배가 정박했을 때 공회전을 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AMP 시설도 작년에 12월 달부터 이미 공사가 시작돼서 올해 2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지금 가시화되고 있어서 올해도 미세먼지가 더 감소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통곡청 개선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모든 노력을 이렇게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스마트 그린 도시입니다. 아까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스마트 도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좀 환경적 측면에서 스마트 그린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작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도 더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숲이 없는 도시, 그다음에 산이 없는 도시로서는 그 유일하게 저희가 녹색 도시로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주 뜻깊은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처럼 산이 없고 나무가 없는 도시가 녹색 도시로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더 역점을 두어 나갈 때 큰 성과가 있으리라는 또 기대감, 또 정부에서도 인정했다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차단숲, 그다음에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그다음에 테마가 있는 평택 지방정원 조성, 바람숲길 등 모든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평택시가 그 아파트 숲만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녹지와 아주 잘 조화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민들께서 가장 그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많이 좀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렇다고 이 개선이 쉽게 되는 부분도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이제 창의체험교육센터도 개설을 했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올해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줄이지도 않고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우리 교육 분야는 대대적으로 또 노력을 해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라든가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견해서 저희가 뒤지지 않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교육감께서, 경기도 교육감께서 25년도에 고기업 평준화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평택시도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맞춰서
고결 평준화에 대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부나 팽성 지역에서 교육에 대한 지역별 격차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서부나 팽성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저희들이 교육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노력을 이렇게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를 강화하는 작업,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면에 있어서 서부 청소년 시설 건립을 한다든가 도서관을 건립을 확대해 나가는 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이 복지에 대한 그 갈망이 가장 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소득층에 대한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대대로 확충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르신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여가 활동, 그다음에 사회 참여 이런 부분에 대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확충해 나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노인 복지시설을 신축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올해 서부 복지타운이 이제 올해 5월달에 완공이 됩니다만 이런 시설 확충에도 저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분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서부 장애인 복지관이 이제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만은 이런 기관도 건물 이런 하드웨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장애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이 사회적 경제 측면에 있어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만 올해 더 박차를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가족을 위해서 건강 가정,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라든가 가정에서 학대받는 청소년들, 그리고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저희가 특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올해는 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화예술 또 관광 분야입니다. 또 평택 시민들께 저희가 여쭤봤을 때 이 문화 부분이 가장 취약하고 또 이 부분의 욕구가 가장 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도 평택시가 정말 국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화도시로 나가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저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이제 평택시 문화재단이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기도 최초 5성급 국제 관광 호텔 유치하는 MOA도 우리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리 캠핑장 조성, 그다음에 안정 쇼핑몰 예술인 광장, 평택 아메리칸 코너 개관, 그다음에 한국 근현대 음악관 개관, 그다음에 평택 노을 유원지 경기도 공모 선정 등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간다는 비장한 각오 속에서 더 노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평택시 문화융성의 원년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저희들이 계획한 거를 실천에 옮기지 못했었습니다만은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공모사업 문화도시도 승인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이렇게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군 부대 앞을 새로운 젊은이들이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실행을 못했지만은 올해도 저희들이 이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서 이것이 새로운 젊은이들이 문화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문화 온라인 프로그램, 그다음에 시민 참여 문화예술 공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팽성 관광특구를 저희가 지금 지정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간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택구 관광단지 보상도 올 하반기에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강변 친수 이용 사업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국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계 문화를 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독일, 체코, 영국 등 이런 나라들과 저희 문화원과 지금 평택에서 그 나라 문화 주간을 만드는 것을 협의를 작년에 마쳤고,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이런 세계 문화 주간을 만들어서 각 나라의 문화를 평택에 소개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뭐 필연적으로 국제도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미군이 거의 다 내려와 있고, 또 앞으로 중국하고의 교류도 저희들이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또 미군들 이런 것들을 평택시를 국제도시로 만드는 초소로 삼아서 앞으로 준비를 해가고 있고, 이 부분도 가시적 성과가 나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의회 승인도 받았습니다만 국제평화안보 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군 부대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평택시가 주관하는 국제평화안보 포럼을 저희가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들이 다 여기 평택에 내려와 있습니다만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 한 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한미군 역사박물관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주한미군과 함께 평택 역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문화의 거리 사업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한미 어울림 축제, 할로윈 축제, 그다음에 평택시와 주한미군 우정의 날도 저희가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올해는 시행을 한 등 해서 저희들이 국제도시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만전의 준비를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문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주한미군 대사관에도 제가 제안을 한 게, 평택시가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 지역이다. 근데 군사동맹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것이 문화동맹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문화동맹의 그 초석이 되는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미국 대사관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주한미 대사관과 협의를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 역시 평택은 그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잘 돼 있고, 또 개방적인 도시, 또 확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이 중요한 건 뭐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평택 지제역 영명 변경도 이미 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 주차장을 지금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광역급 직행버스, 광역 급행버스 운행, 뭐 직행 좌석 광역버스 신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천원 택시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확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 교통체계를 본다면은 옛날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평택 그 남부 지역은 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굉장히 교통이 어렵다는 시민들이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동안 이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올해부터는 실천하는 해로 이렇게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많은 관심 갖고 있는 GTX 신호선 연장 추진, 올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원도심, 신도심 균형 있는 주차장 조성 문제,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 노선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이 평택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차고지를 분산을 시키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공용 차고지를 분산하는 문제, 광역버스 노선 다양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최선을 이렇게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고속도로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만은 이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그 작년에 평택 농업조직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행정 이런 조직을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순조롭게 통합이 잘 됐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지금 통합이 거의 순조롭게 잘 완료가 됐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평택이 미래 농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 납품하는 문제라든가 대기업 또 해외 수출 지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평택 로컬푸드 종합센터 이제 건립도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를 통해서 이제 평택이 미래 농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형 로컬푸드 유통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제 구축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역점 사업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농업을 그대로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공, 유통 이런 것들이 한 시스템에서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농산물 가공센터도 이제 21년에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를 통해서 농민들이 다양한 농산물 가공 상품을 만들고 이것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도 북부에 올해 완성을 해서 농민들 불편을 해소를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항입니다. 평택항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경계 분쟁은 원래 작년 말에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이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올해로 넘겨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정부 결정이 그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만 물동량 부분에서는 평택은 큰 어려움에 큰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평택항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규 항로 개설 또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택시가 요청한 4차 항만 기본계획 이 부분도 상당수 저희가 반영이 돼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평택항의 물동량 확대뿐만 아니라 평택항이 이제 그 녹색 친수 공간으로 바뀌는 그린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총리 주재 그 미세먼지 특별위에서 건의한 그 한 50만 평 규모 그 해양 생태 공원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정부입니다.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올해 이 부분이 그 평택강 매립지 그 기본계획 변경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의 준비를 다하고 해수부하고 이 부분에서는 긴밀히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 그다음에 국민여가 캠핑장 등 이 부분 항만이 그동안 이 교통과 그다음에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그 시민들한테 혐오 시설이 아니라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그 어촌마을 그 뉴딜 사업도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만 올해 이렇게 완성이 되도록 그래서 그 어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이종 배후단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대적인 투자 유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도 반드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다 해더라도 널리 이해를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인께서는 오픈 카톡방에 소속과 성함, 질문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경제 김두일 기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신년사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한 규제 일부 및 혹은 전면 해제를 언급하셨는데 평택시는 용인시와 안성시의 규제 해제 요구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예정인지 앞으로 평택시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방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평택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평택시 방침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지금 평택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돗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다가 또 저희 하천 오염이 저희들은 가장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천과 이런 그 수질 보호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 기본 입장은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경기도나 또 정부에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않는 한은 저희 평택시 입장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서울일보 김춘식 기자께서 동부 고속화도로 개발 관련 현재 추진 사항이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착공을 합니다만은 이제 보상은 올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시행사에서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보상을 원활히 잘 해주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LH와 그 시행사 그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수렴해서 보상이 잘 이렇게 완료되도록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TV 종합뉴스 조혜영 기자께서 세 가지 질문 사항을 하셨습니다. 첫째, 2021년도 중요 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둘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힘든데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넣으셨네요. 그 아까 저기 평택의 중요한 프로젝트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또 혹시 구체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작년에 기본재난소득을 지급할 때도 다른 도시하고 달리 전체 시민들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것과 또 소상공인 이렇게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저희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노력했고, 또 2차 재난소득, 재난기금 그 지원할 때도 평택시에서는 정부는 소상공인들 매출액이 1억에서 4억까지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10억까지 나머지 부분을 평택시 재정으로 이렇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와 경기도 정책이 최종 결정되는 걸 보고 거기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인종합일보 배명호 기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평택시에서 처음으로 경로당 회장에게 수당 7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9만 원으로 인상 계획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예, 올해 이제 작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행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인상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올해 다른 지자체보다도 저희가 좀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보면서 나중에 좀 이렇게 논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민일보 두영배 기자께서 구도심 활성화 재생 사업이 공약에 들어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평택시가 도시가 확장되는 도시입니다. 그동안은 이 신도시 만드는데 거의 시가 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 이 도시 간의 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고덕 신도시나 브랜시티, 화양지구 이런 도시에 대해서는 그곳에 들어가서 사실 분들이 정말 그 불만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도시 계획을 전체적으로 좀 정비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평택시를 이끌어 오신 분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부터 지금까지 평택시를 이끌어 오고 만들어 오신 분들인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의 상당 중요한 부분을 이 원도심 살리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도시보다도 도시재생 사업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아까 9개 사업 분야에 저희가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 부분도 더 저희들이 서부 지역이나 좀 취약한 부분에 더 확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역 주변 이런 정비 사업도 저희들이 역광장 주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도심을 살 수 있는
그 살릴 수 있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시가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이렇게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종TV 송기종 기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독단적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향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경기도 단체장들 간에 대략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부가 제안한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도 전 도민한테 이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이제 결정이 사실상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그 정부와 그 다음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 소외됐거나 어려운 계층들에서는 그 시가 독자적으로 핀셋 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쪽으로 대강 같이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경기도의 우리 단체장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경기도 지원에서 좀 빠진 소상공인들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평택시 의회와 이 부분은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저희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인 오효석 기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평택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소차 공급과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 제가 아까 수소 충전소? 예, 수소 충전소하고 수소차 공급 및 수소 충전소 설치에 대한 진행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경기도 1호 수소 충전소가 완성이 됐고 올해 5군데가 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소차 공급도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공급하고 있고 올해도 대대적으로 확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나중에 꼭 필요하시면 저희 관계국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뉴스 김한규 기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이 지난해 출범하여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계획하고 펼치고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화는 전무한 상태인 듯합니다. 특히 수준 있는 음악 있는 프로 음악 단체 시립을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에 질의하셨습니다. 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 관련 국에서 지금 많은 준비를 이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도시가 이렇게 다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도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좀 이렇게 코로나가 완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그 문화, 이런 공연,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일보 김재구 기자께서 평택항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은 수년 전부터 평택시가 추진해왔던 정책 중에 하나인데 아직 추진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해당 사업을 위해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평택시는 도시숲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2019년 기본 녹지 비율은 18%로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저희 자동차 클러스터의 준비는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의 변화에 저희들이 좀 유심히 지켜봤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작년에 원래 중기벤처부에서 이분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했다 아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기업이 중고자동차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이제 별개로 저희들 올해는
바로 이제 가시화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8%에서 17%를 1% 줄어들었나요, 국장님? 통계에서 줄어드는 거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대개 이제 17, 18%로 이렇게 저희는 통계를 이렇게 봤었지 이게 줄어들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든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평택이 많은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15도 밑으로만 저희들이 경사 15도 밑으로만 저희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개발에 대한 수요가 평택이 굉장히 지금 많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그렇다면 이 대규모 개발과 이런 그 산림 개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또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답변이 맞은 건지 우리 국장님 맞습니까? 아니면 더 추가할 답변이 있습니까? 만약 개발과 아파트 등 이런 거 개발에 따라서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본 얘기는 맞는 건지. 예. 그럼 요 부분, 기본, 국장님이 그 기본 방향은 제 말이 맞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요 부분도 필요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사미래 신문 김은숙 기자께서 올해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아마 보건소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별 진료소도 저희들이 확대를 했고, 그리고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의심이 되거나 좀 약간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대대로 좀 저희들이 그 검사를 이렇게 하도록 해서 아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고, 시민들께 실제로 저희가 2.5 단계지만 3.0 단계에 준해서 저희들이 사적 모임 같은 걸 좀 자제해달라고 계속 호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공공기관에도 저희들이 마스크 같은 걸 좀 대대로 좀 이렇게 보급해드리고 있는 등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건소장님 제 말씀에서 추가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다음 한국방송뉴스 김한규 기자께서 평택 지역에는 수많은 음악인들이 있고 그들 또한 시립단체 구성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립, 시양, 챔버, 합창, 국악 등 시립단체 구성에 대해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립 시립 합창단이 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립을 만드는 것을 지금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 재정 입장에서 지금 어느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될지 또 어떤 규모로 해야 될지 또 언제 시작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ICBM-TV 구원석 기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질인데요. 다른 지역에는 기설립되어 운영 중인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치우친 경우가 많아 중앙부처와 역할 중복도 우려됩니다. 특히 평택산업진흥원 설립으로 의혹하는 기대가 있으신지 문의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산업진흥원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평택시가 잘 아시다시피 이 산업단지도 경기도에서 제일 많고 이 산업적으로 급격히 팽창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업고도화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기구도 없고. 그래서 이미 다른 도시들은 이미 산업진흥원이 출범한 데가 꽤 있습니다만 평택시는 굉장히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규모도 커지는 평택시에서는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다른 도시의 이런 그 산업진흥원 역할에도 저희들이 면밀히 연구를 하고 해서 평택 현실에 맞는 그런 산업진흥원이 되고 또 인력이 충원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일보 김재우 기자께서
자동차 클러스터와 관련해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대기업이 중고자동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라 보여지는데 그럼 시가 평택항에 조성하려는 자동차 클러스터는 중고자동차 수출입과 관련된 산업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 꼭 그 중고자동차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결정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이 부분에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는 그 소상공인들과 협의가 잘 안 돼서 늦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박영선 장관께도 이 부분에서 좀 전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작년에 이걸 완료한다 그랬는데 결국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는 다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자동차 수출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또 자동차 클래스는 참여를 해줘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작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이것과 별개로 해서 그냥 바로 좀 진행을 시키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여기서는 자동차 중고 수출입뿐만 아니라 뭐 튜닝이라든가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자는 그런 계획 속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안신문 이성관 기자께서 시장님께서 수소차 충전소 등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정작 공영주차장에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는 100대 이상 주차 구역을 가진 공영주차장에 의무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된 만큼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된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전기 충전소는 좀 대대로 좀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확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있고, 수소 충전소를 그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 충전소를 하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기존의 공영 주차장에 이 수소 충전소를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영 주차장에 넣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요. 또 할 수도 없었고, 지금 내년에 올해 하나 완성됐고 내년 5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만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 소에 내년에 올해 5개가 완성된다면 지금 평택시 수소차에 대해 차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수요는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부터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TV 송기정 기자께서 우리시 모든 살림살이에 예산이 충분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드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부서하고도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늘 협의를 하고 있어서 예산은 저희들이 그래서 우선순위 같은 것도 좀 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살림에 저희들이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께서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전부 다 구성하거나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은 전에부터 그 아동 학대 그리고 아동들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아동 친화 도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가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라도 저희들이 아동 학대 그다음에 아동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법 개정에 맞춰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신문 서다은 기자께서 아까 답변 못하신 청년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이 올 하반기에 설립이 됩니다만은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평택에서 어떤 부분에서 창업이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청년들이 평택에서 창업하고 또 앞으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곧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투데이 송민수 기자께서 평택 시민 중심의 미래를 리딩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하신 바가 있는데, 시민 편의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그 밖에 돌봄 취약 가구 등 취약계층 관련 복지도시 구축을 위한 구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물 좀 마시고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다른 도시보다도 유비쿼터스 이런 것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스마트 도시, 특히 평택은 아까 말씀하신 팽창하는 데다 이 신도시가 많이 조성되는 그런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 도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평택의 스마트 도시 또 어쨌든 미래 도시화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스마트 도시로 가기 위해서 예비 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 개편도 저희 곧 할 생각입니다.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전담할 조직도 저희가 만들고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 예비 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올해 신청을 하고, 우리가 올해는 스마트 도시로 가는 원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계획이 곧 완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아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한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서 좀 답변을 아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뭐 청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대책, 그 다음에 그 돌봄 취약 가구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국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좀 설명을 여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교육국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먼저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청년들의 그 수요도 이제 계속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사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 지자체 처음으로 해서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청년 지원센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금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돼서 청년들이 각종 그 욕구를 해소하고 또 분출하고 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체계에 대해서는 각 계층별로 또 단계별로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도 사회 안전망과 연계를 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꼭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제가 국장님 그 답변에 좀 보충 좀 하면 저희들이 이제 평택시에 그 청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다양한 정책을 저희가 건의받고 있고 또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지에서 그 청년 활동의 대표적인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청년 정책단을 저희 구성을 해서 작년에 벌써 2차례 저희들 회의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개가 이제 다른 도시도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정책들입니다. 근데 이제 평택시가 특히 젊은 도시입니다. 여기 젊은 계층이 평택으로 많이 이주를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 젊은이들이 사는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된다. 또 우리 삼성 등 이 첨단 기업들이 되게 이렇게 집합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청년들에 대한 창업 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사실 그동안 굉장히 취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지원단도 저희가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있고 앞으로 산업진흥원 그리고 이런 모든 기구를 저희들이 다 총동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평택에서 이런 평택의 미래 또 이런 산업구조 고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창업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 체계화되면 이부터 종합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그다음에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구체화하는 그런 시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한 건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세종TV 송기정 기자께서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의 중성화 등 동물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지금 평택에 저희들이 이제 뭐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준비하고 반려동물과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공원도 조성하는 등 이 부분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민낯이 또 뭐냐면은 평택에 유기동물을 많이 만드는, 버려지는 그런 도시로도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 요인도 있겠지만은 평택이 이제 교통이 발달돼서 여기서 아마 그 유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평택의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중성화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잠깐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사환입니다. 중성화 수술 사업은 저희가 연간 1000두씩 하고 있고요. 그 중성화 수습 1000두를 했을 때는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한 5000, 6000두 정도의 이제 그 방지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그럼 뭐 더 없으면 맞춰도 될까요? 나중에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답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이 워낙 이렇게 많이 주셔서 제가 두서없이 답변한 부분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흡한 부분에서는 추가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신년 인사회를 갖다가 저희 영상으로 하게 됐습니다만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저희 평택시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다 국장님들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모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제가 이제 임기 3년 차에 들어가는 데다가 평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이 돼서 본연의 도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